네, 저희는 레드 시그널 레인저스 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황혜숙 책임이고요. 저희는 황선호 책임, 윤준호 책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7팀 중에 약간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다른 팀들은 다 같은 팀 소속이에요. 저희는 팀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과제를 위해서 뭉쳤습니다. 네. 마음을 모아서 과제를 준비를 했고요. 일단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어제 4번째 순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제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책에 나오는 이론적인 부분은 싹 제거를 했고요. 아마 그 숙제 자료를 보시면 15페이지에 문제가 되는 대문을 5개를 찾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로 첫 번째 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를 쓰게 될 때 소셜 로그인 버튼이 없다면 사용을 하실까요? 그 불편하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셜 로그인 기능은 서비스를 고객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관문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PM이 이 기능을 디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그 이해관계자들한테 공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돌발로 받은 것은 마케팅 팀장 화났어요입니다.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케팅 준비를 다 해놨는데 기능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더 문제는 CEO도 등장하십니다. 이 기능이 왜 빠졌느냐? 이미 베타 버전에서 없는 것 때문에 이미 소문이 나 있다. 그래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니 PM이 디퍼시킨 기능이 이 주가에까지 미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PM들 정말 제대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현업에서는 CEO 아닙니까? 해야죠. 어떻게든지 끌어모아서 기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량 정의서에 나온 대로 진행을 한다면 일단 프로젝트 스폰서와 그리고 주요 이해관계자 미팅을 통해서 이 과제의 주요한 핵심 고객 가치는 뭔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인업을 했다면 이 PM이 자의적으로 이 기능을 디퍼시킬 이유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PM은 이렇게 자의적으로 디퍼를 시켰을까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PM은 현실적인 상황, 스케줄, 기술적인 것만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드랍을 시켰습니다. 즉 고객 마인드, 가치에 대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PM들도 옛날같이 일하면 안 되고 비즈니스에 대한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PM들이 이런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생각에는 뭐 테크노 MBA라든지 또 PM 역량 인증을 진행한다든지 또 바로 이 자리 우리가 하고 있는 컴피티션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한다면 충분히 역량은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대문에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전 이걸 보고 오징어 게임을 생각을 좀 했는데요. 오징어 게임만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줄다리기 게임을 보시면 힘이 센 조직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힘이 약한 주인공 팀이 승리를 합니다. 이유는 바로 그 할아버지가 알려준 전략 때문이었는데요. 전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바로 땡기지 말고 좀 뒤로 누워서 상대방 힘을 빼라. 그리고 뭐 다리를 크로스 시키라. 그런 전략이 있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전략을 모든 팀원들이 다 숙지를 하고 한 방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제를 보면은 이러한 스펙 문서나 변경 사항들이 전혀 공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팀 간의 반목도 깊어지고 있고요. 아마 현실에서는 그러면 이런 문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유를 할까요? 폭탄 메일 보내지 않으신가요? 일단은 다 보내고 보자. 그 보내시고요. 아니 지금 팀즈를 많이 쓰시니까 팀즈에 모든 사람들을 다 넣은 다음에 거의 공유를 하시죠. 사실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가야 될 정보가 누구한테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은 편안하겠죠. 하지만 PM은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량 정의서를 보시면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기 전에 이해관계자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된다. 파워랑
인트레스에 따라서 레벨을 나누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라시 채널도 만들어서 담당자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근데 아마 저희들은 이미 이해관계자 식별 그리고 담당자 정도는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스탑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 해결책으로는 이해관계자 관리계획서 그리고 역량도 분석 이런 프로세스를 의무화시켜야 되겠고요. 라시 작전 같은 것도 처음에는 좀 쉽지 않겠지만 프로세스로 내재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 말로 내재화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조직의 자산화로 정의를 한 다음에 PMO 조직을 통해서 새로운 과제를 시작하는 팀은 반드시 체크리스트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대문입니다. 외주업체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케아 같은 데서 물건을 사면 만약에 나사가 빠졌다 혹은 나사가 한 달 뒤에 온다 그러면 저는 당장 책상을 만들어서 PM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책상을 셋업을 못하는 거죠. 나사 때문에. 외주업체에 중요한 기능이 디펜던시가 있고 일정 리스크가 있다면 우리 과제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 과제에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5개의 큰 기능들이 있는데요. SDK를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글로벌 런칭을 해야 됩니다. 보안 문제도 있고요. 아까 첫 번째 나온 로깅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가지 기능이 외주업체의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현업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뚫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를 해달라.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역량 정의서를 본다면 일단 리스크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레지스트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정도의 문제라면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조달 요구사항 명세서와 SAD를 정의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벤더랑 주간 회의를 통해서 진행 사항을 명확하게 만드는 채널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근본 원인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도윤 PM은 사실 PM 역량이 사실 많이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일정 리스크에 대해서도 외주를 쓴다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일단 조달 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벤더 선정부터 이 과거에 이런 업체가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히스토리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공급 물건을 어떻게 받을지 어떻게 검증할지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좀 밟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주업체다 보니까 정보가 좀 왜곡될 수가 있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 워크숍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4번째 대문입니다. 일정 관리 부분인데요. 책의 8페이지를 보시면 간트 차트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걸 보고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간트 차트라는 말이 있는데 도대체가 일정과 연관성을 알 수가 없어서 근데 설마 PM이 이 정도 작성을 못할까 해서 굉장히 읽어보고 좀 판단을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저희가 결론 내린 부분은 이 PM은 간트 차트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요구사항을 각 팀에서 누가 하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 팀에서는 언제 가능합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취합받은 문서에 불과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쓰레기 문서고 아무 정보를 담고 있지를 않습니다. 더 혼란을 줬죠. 저희는 사실 혼란이 됐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단기 조치법으로 현업에서는 데일리 미팅을 한다든지 대시보드를 운영을 할 것입니다. 역량 정의서에서 진행을 한다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이러한 일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정의가 돼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WBS 그리고 백로그 그리고 간트 차트까지 연계가 문제가 없도록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디펜던시 부분에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가 이거 봤을 때 팀 간에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문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구성원들은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이고 PM이 각 부서 간의 연관관계라든지 가이드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저희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자 협업 절차를 제도화해서 사실 딴 부서 간에도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면 다양한 채널이 아니라 지라로 하거나 우리는 통합 캘린더를 통해서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매주 아니면 발생할 때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도 좀 보완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조직 자산화를 시켜서 다른 과제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문인데요. 변경 요청 관련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은 과제를 수행하실 때 어떤 것이 가장 두려우실까요? 예산 삭감도 있을 수 있겠고 PM 변경? 뭐 그거는 또 때에 따라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제가 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왕자의 게임인데요. 그 영화에 나온 대사 중에 두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적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이지 않는 변경 관리가 스물스물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PM분이랑 그 데일리 미팅을 할 때 그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수치가 나왔을 때 임시로 변경을 했어요라고 하는데도 전혀 PM이 놀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갔죠. 그걸 봐서도 우리 PM의 역량은 상당히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변경 요청이 발생하면 현업에서는 변경점에 대해서 관련 모듈 부서에다가 알려주고 또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테스트 케이스를 업데이트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역량 정의서를 본다면 너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변경 요청 양식을 통해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다 하더라도 이 구성원들이 어떤 수준일 때 이걸 거쳐야 되고 어떨 때 이런 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싸그리 정신을 좀 바꿔주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 해결법으로는 당연히 CCB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정리화를 시키고요. 또 이렇게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투명하게 공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각 구성원들이 이걸 마인드셋을 바꾸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정리한 부분은 결국 사람이 문제였다라고 정의를 좀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 이 PM 한 명이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에 정말 영향을 많이 끼치는구나. 아까 보면 저기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뒤 없습니다. 지금 거기 바운더리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등에 쥐고 있는데 제대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PM 역량은 선천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교육이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 조직이 해야 될 일은 여기 계신 세 분의 스타 PM들을 모시고 PM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사위원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너무 탁탁 와닿는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운 점이 있는데 계속 이제 벤더 관리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시고 대안도 마련하고 계시는데 실제 저 요 자료에 보면은 여기 등장 인물 중에 네. 벤더를 관리하시는 역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박태규라는 분이 벤더 매니저고 대외 협력 계약 SLA 관리, 벤더 커미션 이런 분을 활용할 생각을 안 하셨나요? 그 부분도 논의를 했는데요. 네. 결국은 관리를 하는 사람은 PM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지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직접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PM에 좀 맞춰서 좀 진행을 했고요. PM이 알아야지만 그 사람도 사람을 좀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PM에 초점을 맞춘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이해관계자들이 식별돼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자원들을 네.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문 영역이잖아요. 벤더 관리 쪽에서는 이쪽 영역이. 네.
예, 그래서 그런 쪽 활용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예. 개별 문제를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단기 조치 또 근본 원인 분석 그리고 장기적 해결책 한 방에 이렇게 한 큐에 보여주셔서 예, 네. 이해하기 쉬웠던 점 아주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요. 일단은 이제 문제정이 분명히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 문제정의 중심으로 보시겠다 하셔서 이제 5개의 우선순위를 가진 문제정의를 보여주셨는데, 근데 이제 물론 이 과제에서 제시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5개가 가장 우리 팀에서 PM께서 생각하셨을 때 우선순위, 그러니까 조치를 취해야 될 가장 큰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셨는데, 문제는 좀 아쉬운 점은 앞에서 어떤 문제들을 문제라고 인식하셨고 거기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관점에서 그레이딩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5개가 우선순위로 결정됐는지 그 부분 좀 그 과정을 보여주셨으면 네. 예, 그 과정이 좀 빠진 부분이 좀 아쉽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그 과정들을 함께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 데몬 4에서 이제 일정 관리 재정비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와 간트 차트의 긴급 재정비 쪽을 하셨는데 실은 물론 맞습니다만 이거를 우리가 일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범위 관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 게, 즉 범위 관리에 대한 부분을 건드려 주시고 범위 관리에서 일정 관리와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범위 관리에서 뭐가 잘못됐다. 여기서 이제 범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WBS를 하셨는지, 뭐 프로덕트 백로그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없어서 좀 명확하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범위 관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고 이것이 일정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리티컬 패스가 잘못돼 있다든지, 여기 뭐 디펜던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일정 관리에 대한 부분은 디펜던시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나오는 크리티컬 패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갔으면 여기에서 문제 정의와 단기 조치와 그 단기 조치죠, 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 단기 조치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좀 보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여기서는 조금 좀 러프하게 좀 짚고 넘어가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이 좀 세밀하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뻔했고요. 그다음 데몬 5에서 여기서 이제 단기 조치로서 변경 요청에 대한 프로세스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단기 조치로서 이 변경 절차, 변경 프로세스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실은 이 변경에 대한 변경 절차라는 것은 모든 프로젝트가 착수될 때 결국 PM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실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변경 절차가 수행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단기 조치로서 지금에야 변경 절차를 만든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이런 것들이 셋업이 됐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역량 과정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먼저 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어느 문서에도 그런 과정이 정의되어 있지 않았어요. 빠져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더 혼란이 생기기 전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추가로 넣은 거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순서는 먼저 돼야 되는데 이미 과제는 진행을 해버린 중간 단계입니다. 하지만 과제를 마치기까지 또 기간이 한 달여 남아있기 때문에 더 혼란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셋업하는 것을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좋았던 부분이 우선 대문별로, 지금까지 PT와 달리 대문별로 중심을 해서 약간 완전히 새로운 뷰를 봤다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대문별에서 각각 사람 중심으로 아마 분석을 해서 관련 역량으로 뿌려진 것이 다른 팀하고 가장 큰 차이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내용 중에 보이지 않는 변경 관리 얘기가 있었고, 그 부분은 PM 역량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책임 역량 관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변경 로그를 얘기하셨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대시보드와 이해관계자 확인,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혹시 구체적인 사례나 여기서의 장기적 해결점이 있었지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 같은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일단 여긴 지금 에자일로 개발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에자일로 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납니다. 특히 간트 차트를 보시면 에자일로 쪼개져 있지 않아요. 그냥 큰 업무가 한 덩어리로 지금 나열돼 있고 전혀 중간에는 또 어떠한 활동도 전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자일로 잘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에자일로 한다 그러면 이 변경 관리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아마 사안에 따라서는 이 PM이 결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이것은 변경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충분히 테일링해서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은 에자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CGV를 통한다든지 이런 과정은 특별한 경우에만 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에자일 때는 에자일 하는 게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에자일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CCB 없이 단기적인 방법으로 바로바로 스프린트 리뷰하면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해관계자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저희가 대부분의 대문에도 나왔고 여기도 이해관계자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 프로젝트 초반부터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류나 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갖고 있고 어떤 변경점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한테 이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나 판단이나 절차가 안 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임시 변경이든 제대로 된 변경이든 누구한테 어느 범위까지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지, 뭐 핵심 기능이 로그인 기능이 빠졌을 때도 누구한테 어디까지, 사소하지만 캐시를 임시 변경했을 때도 누구한테 어디까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해관계자 파악과 누구한테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PM이 인지하고 그 구성원들도 인지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해관계자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추가로 넣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0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질문이 없으실까요? 충분히 예.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WBS랑 연관관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 요구사항은 좀 정리가 돼 있는 상태였고 에자일이라고 했지만 이미 요구사항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자일이 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 하나의 방법이고요. 요구사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WBS 상으로는 정의가 돼 있었고요. 사실 WBS를 일정에 맞춰 넣는 것이 간트 차트이기 때문에 사실 WBS 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간트 차트로 옮기면서 일정을 만드는 데는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이런 거 했을 때 관련 부서랑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연관관계를 맞춰서 맞지 않으면 PM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WBS랑 간트 차트는 연계해서 좀 파악은 저희가 했었습니다. 예, 한 가지 질문 좀 더 드릴게요. 앞에 그 PM이 이제 가져야 될 이제 역량 중에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 말고 비즈니스 언어로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를 좀 더 염두하고 프로젝트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명시적으로 정리를 하고 공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어떤 방법을 쓰나요? 보통은 이제 프로젝트 차터에 그런 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어떤 과제를 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줘야 되고 우리의 고객은 누군지 그런 것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프로젝트 차트를 가지고 프로젝트 오너랑 컨센서스 이루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고요. 저는 또 내부적 이니셔티브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니셔티브를 작성할 때 그러한 비즈니스적인 내용들도 다 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지만 그런 쪽으로 역량을 높이고자 좀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혹시 그런 가치를 정의할 때 앞에 이제 팀에서도 뭔가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뭐 스코어 보드도 만들고 이슈를 점수한다든지 할 때 어떤 유형별 가중치를 줬잖아요. 혹시 만약에 여기서 이 프로젝트에서 일정과 그러니까 납기와 품질과 자원,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항목 중에서 어디에 가중치를 제일 많이 두고 싶은 프로젝트인가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일단 순서를 좀 나열했는데요. 우선순위별로 일단 여기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관련되는 부분이 여기 1번 제일 문제라고 좀 파악을 한 거고요. 지금 4개월 만에 런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그 프로모션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물론 품질에 대한 그 요구 사항은 있었지만 시장을 밑해야 된다는 비즈니스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MVP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일단 런칭을 하고 이슈 사항은 좀 나중에 하는 작전을 나가는 게 이 과제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도 이제 이 과제를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팀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뭐 성능 이슈, 온갖 이슈들이 다 확인했어요. 근데 저희가 간트 차트를 보면서 이거는 뭔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뭔가 숨어 있는 근본 원인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그걸 찾으면 이제 피해 명략을 좀 찾았는데 실제 과제 이제 줄 때도 보면은 이 도유 PM의 역할과 책임을 보면은 책임이 그러니까 리스크 이슈 통합 일정 관리 그리고 게이트 일정 관리. 그러니까 이 PM 역할이 이제 일정 관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제 회사적으로 전략적으로 4개월 내 엄청나게 밀도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애자를 한다고 다 얘기했지만은 그냥 개발팀이 자기들 편하게 일정을 다 준 거라든지 외주 업체가 아까 일정 준 거에 대해서 이분은 그냥 관리만 한 거죠. 관리만. 근데 만약 이분이 애자일 내가 개발 역량이 있고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있다 그러면은 이제 게이트 1 스코프 범위 정할 때부터 명확하게 이제 소셜 로그인 기능을 딱 넣었을 테고 그리고 각 개발팀이 일정을 다 가져왔을 때 너네가 가져온 일정은 의존성이 개발 업무 의존성이 다 뒤죽박죽이야. 이렇게 해서 절대 안 돼라고 하면서 애자일 프로세스밖에 2주 단위로 다 항목을 짜게 하고 그리고 4개월 안에 딱 끝내야 되기 때문에 뭐 전무님이 알려준 수익 계획 업체긴 하지만은 외주 병렬적으로 진행 가능한 외주 업체 보안 법무 이런 거는 초기부터 다 들어가도록 다 어떻게든 이렇게 모티베이션 시켰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게 이거는 이제 어떻게 PM의 역량이 이렇게 관리가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비즈니스 마인드와 개발 역량을 갖고 성공을 만들어가는 리더 이런 리더로 커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 갖고 저희가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우선순위를 뽑는다든지 각종 이제 대처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작성을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충분히 설명이 되셨으면은 예, 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